우리가 몰랐던 학폭의 진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줄 5명의 부모들과 만났습니다. 경험하기 전까진 상상할 수 없는 게 학폭의 고통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실 참 밝은 아이였는데 따돌림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 유포 이제 이런 이제 헛소문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학교 가서 2층에서 아이들 보라고 떨어져 볼까? 뭐 이제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 애도 작년에 학폭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아파트 고층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뛰어내리가 봐. 애가 잘못될까 봐 계속 밤에 잠도 못 자고 잘 있나 떠나지 못했죠. 학창시절 학폭을 경험했다는 5명의 사람들. 그들 역시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일상생활 잘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자꾸 그 기억이 떠올라요. 오늘도 이제 여자애들이 깔깔거리면서 길을 걷는데 괜히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 트집을 잡는 것 같고 교복 입는 애들이 가끔씩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너무 아파요. 심장이 쿡쿡 찌르듯이 아파가지고. 그냥 얼어붙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고 그런 게 이제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공황 증상으로 좀 오더라고요. 트라우마가 계속 그냥 저를 그냥 잡아먹는 것 같았어요. 그냥 우울이 끝이 없고. 근데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 좀 심해진 거예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또래 관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다음으로 여기에서 공격당하고 폭력당하고 배제되는 경험이 학교 폭력이거든요. 고립감이 대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인 어떤 위협감까지 경험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들의 82.6%가 우울감을, 31.4%가 대인기피증을 호소했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답한 아이들도 25.6%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내 폭력이나 군대 폭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자아 손상감이 생겨요. 자아 손상감이 생기면 친구들한테도 버림받고 나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아이라는 식의 인식들이 내면화되는 그런 위험성이 생깁니다. 시간이 흘러도 학교 폭력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제대로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잘 해결됐다는 것의 사실 전제 조건은 가해학생의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라고 사과하면 피해자가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는 그 회복의 그냥 첫 단추고 시작이에요. 학폭 피해자들 또한 가해 학생의 처벌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더 원한다는 것. 가해학생 선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상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걸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전 오히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내려진 조치로 과연 가해학생 선도가 가능하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학폭법이 처음 만들어진 건 2004년이지만 지금과 같은 처벌 제도가 갖춰진 건 2012년. 앞으로 학교
학교 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사장돼 있던 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재정비가 돼서 이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무조건 이 법에 근거해서 신고 접수를 받고 누구라도 은폐하면 안 된다. 가해 학생들의 어떤 행동을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라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그 후로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학폭 제도를 부모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처음에 학폭을 접수를 하기 이전에 모든 부모님들은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돼요. 같이 아이를 키우고 아이는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적으로 저희 아이를 괴롭혔을 때 저희 아이 괴롭힘이 계속 지속돼서 어쩔 수 없이 학폭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진하게 학폭을 신고하고 처분을 받고 얘네가 뉘우치고 그럼 되게 아름답게 끝난다. 이런 종교를 예상했는데 아니었죠. 지난해 11월 동진 씨는 휴직을 했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학교 폭력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솔직히 법원 처음 가봤죠. 우리 가족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서나 법원이나 뭐 갈 줄 알았겠습니까? 민형사 소송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각종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는 동진 씨. 처음에는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질 거라 예상조차 못했다는데요. 저희는 처음에는 솔직히 학교까지는 갈 생각이 없었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시켜주고 우리 아들이 학교를 바로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걸로 요청을 했어요. 동현이가 고충을 토로하기 시작한 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처음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두 학생. 그런데 언제부턴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상대 학생이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제재를 조금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 저희들은 또 어린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니까 이야기하면 행동에 변화가 있을 줄 알았죠. 학교에 얘기도 하고 상대 측 부모와도 만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근데 해도 선생님들이 말씀해도 말을 해도 제재가 안 되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이제 혜성 부장님도 안 되겠다. 그냥 학폭 신고를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학폭 신고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학폭심의회에서 처분을 받고 나면 상대 아이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내심 기대했다는데요. 그런데 상대 측은 오히려 왜 우리 아들이 그랬냐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 반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아들이 저쪽 애가 우리 아들한테 다쳤다면서 갑자기 전치 2주 진단서를 내민 거예요. 저희한테. 6개월 전 동현이가 자신의 아이를 때렸고 외모 비하 발언도 맞받아서 했다며 상대 측에서도 동현이를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우리한테 맞았다는 그 진단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형사고소까지 했어요 그때. 형사고소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 애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왔어요. 1시간 넘게 받았죠. 예, 직접 가가지고. 그러면서 저희 아이는 2중, 3중의 심적 고통이 더 심했던 거죠.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동현이는 불안감을 호소했고 우울증에도 시달렸다는데요.
학교를 가지 않거나 조퇴를 하는 날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또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계속 죽고 싶다는 소리를 자주 했어가지고 제가 애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죠. 아이가 처음에 너무 많이 괴로워했어요. 걔 때문에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약까지 먹어야 되고, 약 먹을 때마다도 약을 먹으면서도 지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희가 솔직히 제 잘못. 학폭도 학폭이지만 맞신고를 당하면서 그 고통이 배가 됐다는 동진 씨네 가족. 어느 순간에 그 맞학폭 신고 하나로 가해자를 몰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압박감. 그 막폭을 딱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아이가 등교 거부를 했거든요. 아,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실망감, 분노? 맞신고를 당했을 당시 보호자 확인서에 기록된 딸의 상태. 게다가 맞신고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맞폭 사안이 이제 성희롱과 언어폭력이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그냥 하얘졌었고요. 정말 바로 딸한테 전화를 해서 너 혹시 막 가슴 만지고 막 이런 장난 친 적 있냐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장난을 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맞신고의 사유는 충격적인 내용에서부터 황당한 내용까지 각양각색. 없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게 없었던 일인데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지, 아이러니.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증거를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동현이의 학폭 심의 결과 상대 학생에게는 1호 서면 사과와 2호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 측은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고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며 조치 결정 후 접촉 및 보복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신고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에 대응하다 보니 증거를 수집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됐다는 동진 씨. 작년에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8월 아들이 경찰서 가가지고 그 무혐의 처분 받은 거 이후부터 적었는데 8월 달에, 8월 말에. 아들의 일과를 기록하기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 그 분량이 벌써 노트 한 권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됐던 아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관련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나눈 대화 내용. 이렇게 그 일자별로 큰 사항들이 있으면은 다시 정리를 해놨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법적으로 따지면 정황상 증거죠. 정황상 증거. 명백한 증거는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학교에 대응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해 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동진 씨가 휴직을 하게 된 이유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증거가 안 났고 지금 아들 뭐 이건이 차고 다녔어요. 차고. 노공기입니다. 노공기. 예.
증거가 안 남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들한테 말이라도 녹음해라. 뭐 작동법은 간단해가지고 그냥 여기 스위치만 올리면은 바로 녹음이 되는 거니까. 네. 증거를 얻기 위해 녹음기나 바디캠을 차고 등교를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 왜냐하면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거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학교에 이런 거 차고 다녀야 된다는 게. 그런데 이런 걸 안 차고 다니면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학폭 신고를 하는 순간 맞신고가 들어오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 이것이 요즘 학폭의 현주소입니다. 그 신고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맞신고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게 하거나 그런 어떤 제재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남용이 되고 있어요. 너 나 신고했어? 기분 나빠. 나도 너 신고할 거야.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했던 맞신고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조언해주는 이 법률가들도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자녀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맞신고부터 하셔라. 그래야 적어도 쌍방으로 나온다. 뭐래도 트집을 잡아야겠다. 신고를 하고 나면 상대방도 피해를 발굴해서 신고한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피해를 발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학폭 신고를 한 10명 중 서너 명이 맞신고를 당했다는데요. 최근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 학폭 신고를 하면 맞신고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학폭 처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심의가 끝나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폭력을 인정을 하는 순간 가해 학생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해 학생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심판이 급증하기 시작한 건 2012년. 학폭 가해자의 주치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한다는 교육부 훈령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그런데 최근에는 생기부에 기재조차 되지 않는 가벼운 처분마저도 행정심판까지 끌고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아이들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친구에게 기꺼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래서 피해 학생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고 그거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 공감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 없냐 여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계속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피해를 보는 건 결국은 당사자인 학생들인 거죠. 이런 게 학폭이었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학폭을 저는 열지 않았을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해서 지금 행심을 하고 있고 행심 결과가 또 기각이 돼서 지금은 민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간도 이렇게 많이 지체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학폭은 다시 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잊고 싶은데 행정소송을 대응을 해야 되는 또 상황들이 오면서 이 학폭이 계속 연결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그 학폭에 또 노출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평범하게 아침에 아이 학교 잘 갔다 와? 잘 갔다 왔어? 인사하고 식사하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가고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도 원하는 거는 그냥 사과 한마디 하고
재발 방지 이건데 그러니까 이 싸움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육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는 보호받지 못하는 장소. 근데 방법은 없어요. 차라리 신고를 해. 우리는 해줄 게 없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물총새예요. 권한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법적으로 그냥 해결해라. 진정한 치유는 포기가 되는 거다.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근데 여전히 갈등 해결 능력은 학교에 사실은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바뀌어야만